네, 해석학2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6.5절에 나와 있는 이 몇 급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급수가 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몇 급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x의 n제곱들을 어떤 상수배해서 더해준 것들을 뜻하는데, 이게 무한히 더한 것들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미 몇 급수에 대해서 얘가 뭐 언제 수렴을 하는지, 수렴 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고 뭐 계산하고 뭐 값들을 계산하는 것들은 미적분학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얘가 뭐 우리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수렴 반경,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뭐 radius of convergence라고 부르는 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정말로 얘가 수렴을 이제 하는 이런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급수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몇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이고 anx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죠. fx는 이런 몇 급수 파워 시리즈로 정의된 함수,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fx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그냥 an x n제곱들을 전부 다 더한 거로 정한다. 그랬을 때 f'x가 뭐가 될까? 뭐 좀 더 그 전에 해야 되는 질문은 fx가 미분 가능할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면 얘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라고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했었던 얘기들은, 만약에 이거의 수렴 반경이 뭐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였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미적분학 시간에 증명 없이 아마 받아들여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뭐 적당한 조건 하에서 결과는 그냥 증명 없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미적분학 시간에 이미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얘가 잘 될 거냐, 그리고 뭐 이 수렴 반경도 유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theorem 6.5.1인데, 만약에 요 몇 급수가 어떤 한 점에서 수렴을 한다면 걔는 요 x0를 어떤 점이 있을 텐데, 이 반지름이 요 절대값 x0가 되는 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절대 수렴한다. 뭐 절대 수렴한다라는 거는 절대값을 취한 게 수렴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이제 잠시 후에 할 텐데, 이 정리가 주는 어떤 뜻이 뭔지, 정리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몇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애들을 전부 다 모은 거를 뭐 수렴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렴 반경이란 얘기도 하는데,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우선은 몇 급수가 x는 0일 때 수렴하는 거는 너무 자명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x에다 0 대입하면은 어떤 a0라는 숫자 하나만 나올 거니까. 그래서 0일 때는 뭐 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x0에 대해서 0이 아닌 어떤 x0에 대해서 수렴을 한다. 수렴하면은 수렴하는 애들을 다 모은 거는 마이너스 x0부터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수렴하는 애들을 전부 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렴하는 구간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분류를 해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0 하나에서만 수렴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모든 이런 0이 아닌 x0에 대해서 수렴하지 않으면 0에서만 수렴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수렴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 0도 아니고 한 점에서만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점에서 다 수렴하는 거. 이제 그런 경우도 아니면 나머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0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유한한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양끝점에서는 따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양끝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대칭된 이런 구간이라든지 실수 전체 아니면은 원점에서 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면 티오렘 6.5.1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얘가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한 점에서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에 한 점 넣은 거. 이제 얘는 이제 어떤 뭐 함수항 급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급수인 거죠. 숫자에 대한 어떤 수열에 대한 급수니까 이런 급수가 수렴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는 0으로 간다. 이걸 알고 있죠, 그렇죠? 얘가 수렴을 하니까 an x0의 n제곱이 0으로 간다. 뭐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바운디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n x n0는 바운디드. 뭐 이 얘기는 어떤 라지 m이 잘 존재해서 an x0 n제곱이 모두 다 이제 라지 m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런 라지 m이 잘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원래 있는 급수가 이제 적당한 구간 안에서 절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절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절대값을 취한 게 얘가 수렴한다. 언제냐면 x가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알고 있는 게 x0에 대한 얘기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얘 an 곱하기 x0의 n제곱은 이미 우리가 바운디드인 걸 아니까 라지 m으로 바운디드가 되니까 m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이 우변에 있는 애를 보니까 얘는 1보다 작죠. 항상 x0분의 x는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정리해서 등호를 안 넣었죠, 그렇죠? 등호가 없어요. 있으면 1이 되면은 안 되죠, 그렇죠? 1이 되면 얘가 1의 n제곱은 1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합니다. 그럼 이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도 수렴하겠죠. 비교 판정법에 의해 얘도 수렴한다. 언제? 얘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리의 증명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수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요 R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는데 R이 0인 경우는 이제 수렴하는 값이 0 하나만 있을 때, 또 R이 무한대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하면은 요거를 수렴 반경을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무한급수가 정말로 연속이 되냐, 미분 가능하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얘를
무한급수를 턴 바이 턴 미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턴 바이 턴 미분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요 f 프라임 x를 우리가 정말로 요 항별로 미분을 해서 얻어줄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건 그냥 일반적인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티어렘 6.5.2에 나와 있습니다. 티어렘 6.5.2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요 몇 급수가 어떤 한 점에서 절대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절대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요 얘기는 그냥 수식으로 나타내면 an 절대값 x0가 수렴한다는 얘기죠.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하면은 얘는 과감하게 어디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어디에서? 요 x0 반경 안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좋은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한 점에서의 절대 수렴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만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떤 전체에서의 유니폼 어떤 컨버전스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했었던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랑 느낌이 비슷해요. 증명 자체도 뭐 당연히 요거를 이용을 할 텐데 느낌 자체가 비슷하죠.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에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뭐 fnx가 어떤 mn이라는 것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mn이 수렴하면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mn에 대한 어떤 급수에 대한 걸 하나만 얘기를 해줬더니 유니폼 컨버전스가 얻어졌죠. 뭔가 느낌이 비슷한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하기 전에 이 정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r, r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고르면 얘는 항상 요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떤 파워 시리즈는 오픈 인터벌이 정의된 건 항상 여기 이 구간 안에서 항상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 안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당연한데 마이너스 r과 r이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 아무 x나 고르면은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r 근처에 양 끝으로 가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행히 열린 집합이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r이 될 수가 없죠. 양 끝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 사이에 적당한 애를 포함하면은 이렇게 항상 이런 닫힌 구간을 항상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급수가 어떤 오픈 인터벌에서 수렴을 하는 급수면은 걔는 항상 그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수렴성만 잘 얘기가 되면은 연속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테오렘 6.5.2를 보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an x의 n제곱 얘를 한번 살펴보면 얘가 항상 an x 제로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언제? x가 얘는 x0 포함해서 여기에서 항상 얘가 작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수렴하죠. 그리고 n은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수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에 의해서 이 급수는 x는 어떤 구간 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절대값 x0 요 구간 안에서 x는 요거 뭐 아니면 얘를 좀 더 잘 보려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구간으로 나타내줘도 되고 여기에서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하니까 타겟으로 하는 애도 왜냐면 AN, XN 얘는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그리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니까 연속인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양 끝점에서 한 점에서 수렴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양 끝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또 양 끝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 끝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요 아벨 시오렘이라고 부르는 거를 아는데 한 가지 양 끝점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마이너스 1 n제곱에 x n제곱 이런 몇 급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수렴 반경이 마이너스 1에서 수렴 반경이 1이어서 여기에서 수렴하는 거는 알아요. 하는 거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비율 판정법으로부터 수렴 반경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든 수렴하는 거는 이제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수렴하는 x 값들을 다 찾으려면은 이제 양 끝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넣으면은 n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수렴하고 왜냐하면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당연히 이제 발산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예제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었죠. 양 끝점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한 끝점에서의 수렴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r부터 이 오픈 인터벌 안에서 수렴하는 거는 잘 안다. 근데 이 r에서와 마이너스 r에서의 행동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r에서 수렴한다고 마이너스 r에서 뭐 또 여전히 수렴하냐 뭐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r에서의 정보를 확장해 나가는 차원에서 보면은 r에서의 정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 정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나? 우선은 마이너스 r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r에서의 수렴성이 마이너스 r에서의 수렴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아벨 시오렘에서 얘기를 할 거는 어떤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알면은 0에서 r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요 아벨 렘마가 필요한데 아벨 렘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b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은 다 0보다 크고 감소하는 애입니다. 감소하고 0보다 크고 뭐 양수는 아니고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그리고 an은 어떤 수열인데 유한합이 항상 바운디드가 되는. 그래서 임의의 n에 대해서 요 a를 항상 찾아줄 수 있는 애. 그랬을 때 요 얘네들이 곱한
곱한 거에 대한 합을 항상 이렇게 유계로 눌러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뭐 얘는 그냥 뭐 급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테크니컬한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한번 증명을 해보면 렘마 6.5.3 을 한번 살펴보면 SN을 이렇게 부분합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SN이 바운디드 되어 있는 거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SN은 절대값이 A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양이 뭐냐면 얘네들이 곱한 거 AK, BK, 얘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일 거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써봐요. SN 곱하기 BN 플러스 1 SN 곱하기 K는 1부터 K, K 플러스 1 이렇게 써봐요. 얘는 그냥 완전한 등식인데, 왜냐면 얘네들을 잘 떠올려 보면은 얘네들은 A1 더하기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K는 1부터 여기까지 K에 BK, BK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도 잘 전개해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앞뒤로 없어질 거니까 요 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을 한번 써보면 절대값을 안으로 다 집어 넣어주면은 절대값 SN, 우선은 이제 절대값 기호 다 붙여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BN들은 다 양수니까, 그리고 얘는 감소하니까 얘네들은 절대값 기호를 빼줘도 돼요. 절대값 기호 빼고 얘도 절대값 기호를 빼줘도 돼요. 그 다음에 SN이 이제 유계인 걸 아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유계인 걸 아니까 A로 바꿔줘요. 플러스 1. 그 다음 뭐 n A니까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1부터 n까지 K에 BK 플러스 1로 쪼개줘요. 근데 이제 얘는 앞뒤로 쫙 없어지죠. 그래서 얘가 뭐만 남냐면 B1 마이너스 BN 플러스 1만 남아요. 앞뒤로 다 없어지고 얘만 남아서 A 곱하기 B1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나면은 우리가 아벨 정리를 다음과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벨 정리가 뭔지 다시 언급을 해보면, 또 GX라는 애가 몇 급수인데 어떤 한 점 R에서 수렴을 한대요. 그랬을 때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데 0부터 R까지 전부 다 유니폼리 컨버전트가 보장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R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R에서 수렴을 하면은 마이너스 R부터 0까지 유니폼 컨버전스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것도 X는 마이너스 R에서 수렴하면 마이너스 R부터 0까지 해서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X를, 왜냐면 X는 R에서의 수렴성을 아니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ANX n제곱 얘를 R에서의 정보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 GX가 얘가 균등 수렴한다,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하는데 어디에서 0, R에서
수렴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니폼리 컨버전트를 이제 보일 때 어떤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냐면 유니폼리 코시인 거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코시 크리테리언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거를 보일 거냐면 적당한 n이 잘 존재한다. 어떤 n이냐면 n과 m이 뭐 라지 n보다 크고 모든 x에 대해서 뭘 만족할 거냐면은 얘네들의 어떤 n번째에서 n번째 뺀 거.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r에 n 플러스 1에 r분의 x에 n 플러스 1. 뭐 그 다음 번째는 n 플러스 2겠죠. r에 n 플러스 2에 l분의 x에 n 플러스 2 해서 점점점에서 마지막까지 an r의 n제곱에 r분의 x의 n제곱이 에프실론보다 작아진다.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요런 라지 n을 잘 찾아줘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라지 n을 잘 찾아주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이 n이라는 게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어쨌든 코시에 대한 얘기, 유니폼리 코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유니폼리 코시인 걸 얘기를 해주려면 어쨌든 수렴하는 애를 뭘 하나 알아야 되는데 수렴하는 애 뭘 알고 있냐면 x는 r에서 우리가 수렴한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rn이 수렴하니까 얘가 유니폼리 코시가 됩니다. 그래서 코시가 돼서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요런 거를 만족하고 할 때 얘도 a의 m의 r m 플러스 1 a의 m 플러스 2 얘도 m 플러스 2 m 플러스 1에 플러스 2의 r m 플러스 2에 an의 r의 n제곱이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래서 뭐 2분의 엡실론 이따가 나중에 뭔가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아벨 렘마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m을 하나 고정을 해놓고 갑자기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급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j는 1부터 무한대까지 am 플러스 j에 r에 m 플러스 j 이런 급수를 하나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러면은 얘가 뭐 어떻게 생긴 애냐면 am 플러스 1 r에 m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애죠, 그렇죠? 점점점에서 나가는 애인데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얘가 바운디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의 어떤 부분합이죠, 그렇죠? 부분합이 정확하게 뭐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이 정확히 얘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2분의 에프실론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부분합이 6개예요. 그리고 r분의 x에 m 플러스 j를 생각을 하면은 고정된 m에 대해서 얘는 이제 j가 움직이고 있는 애니까 라는 수열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j에 관한 수열이죠, 그렇죠? 관한 수열을 생각하면 뭐 어떤 수열이냐면 뭐 r분의 x에 m 플러스 1 뭐 r분의 x에 m 플러스 2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이죠. 근데 얘는 뭘 알 수가 있냐면 r분의 x는 1보다 작죠. 절대값이. 왜냐면 아까 우리가 x를 어디에서만 생각을 할 거냐면 0에서
r까지만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뭐 1을 포함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는 감소해요. 감소하고 특히 또 x를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r분의 x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것들을 가지고 어떤 수열을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게 얘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gx가 우리가 원하는 애인데 이 gx가 우리가 원하는 애인데 얘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면 gx는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anx의 n제곱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쪼갰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r의 n제곱이라는 애랑 r분의 x의 n제곱이라는 애로 쪼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잘 살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이려고 했었냐면 an 플러스 1에 r의 n 플러스 1에 r분의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이제 보이려는 거 이거에 a의 n에 r의 n제곱에 r분의 x의 n제곱이 어쨌든 뭐 잘 줄어든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고 아벨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였냐면 알고 있는 게 요거고 그다음에 아벨 정리 아벨 렘마죠. 아벨 정리가 렘마가 얘기를 해준 거는 bn이 어떤 감소하는 애고 뭐 양수고 an에 대해서는 an의 부분합이 항상 6개고 합이 6개다. 근데 뭐 그 6개가 부분합 이가 항상 6개다. 얘가 바운디드다.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ak, bk도 내가 a 곱하기 b1으로 눌러줄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게 요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요 앞에 붙은 거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할 텐데 j는 1부터 무한대까지 am 플러스 j rm 플러스 j에 r분의 x에 m 플러스 j를 생각을 해줘요.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주는데 요 수열 얘는 감소하고 양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은 애 얘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로부터 만든 부분합 b 항상 앞에서 2분의 에플론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합 j는 1부터 n까지 am 플러스 j rm 플러스 j r분의 x의 m 플러스 j 얘는 a 곱하기 b1보다 작아요. a는 아까 얘가 부분합의 6의 2분의 엡실론이었고 뒤에 붙은 거 이거의 첫 번째 항. 뭐 얘네들은 다 이미 6회죠, 그렇죠? 그리고 뭐 r분의 x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 2분의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뭐 그래서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아벨 정리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정리가 되게 증명이 좀 테크니컬하죠. 이게 부분합의 뭐를 잘 생각을 해서 결국 부분합에 대한 얘기로부터 우리가 코시 수열 유니폼리 코시인 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여기서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아벨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알고 있으면 0부터 거기까지 만약에 걔가 그 점이 음수였으면은 그 점부터 그 음수부터 0까지 0부터 어쨌든 그 점까지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잘 쓰이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는 얘기인데, 티어렘 6.5.5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어떤 급수가 어떤 집합에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진짜 말 그대로 한 점 한 점 대입해서 그 급수가 수렴하는 점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전별 수렴에 대한 얘기만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를 하는데 그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컴팩트 셋에서도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뭐 열린 집합이든 뭐든 어떤 A라는 집합에서 여기서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전스 하는 거를 알았으면은 A 전체에서는 몰라요. A가 뭐 어떤 집합인지 모르니까 A 전체에서는 모르지만 A 전체까지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되는지는 몰라요. A 전체까지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A 안에 있는 모든 컴팩트 셋 위에서는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별 수렴하는 얘기로부터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 앞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컴팩트 셋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주면 되는데, 증명을 해주면 어떤 K라는 집합이 컴팩트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X1 K에 있는 두 점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K에 있는 A에 대해서 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바로 컴팩트의 정의죠, 그렇죠? 왜냐 컴팩트가 closed and bounded니까. bounded니까 어쨌든 뭐 적당한 유계인 구간 안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closed니까 그 최대 최소가 K 안에 있는 원소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는,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조금 편한데, A라는 집합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고 K라는 집합이 어떤 뭐 컴팩트 셋이라고 했으니까 뭐 적당한 뭐 이런 애들로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K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X0랑 X1을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죠. 양 최소와 최대 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어쨌든 X0랑 X1도 K에 있는 것만 뭐 컴팩트니까.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얘도 A에 있는 애죠, 그렇죠? 근데 뭐 문제의 조건에서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전별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X는 X0와 X는 X1에서도 전별 수렴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를 확장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전별 수렴하는 얘기로부터 어떤 구간에서의 유니폼 컨버전스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아벨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0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0부터 뭐 거기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0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x0가 0보다 컸다, 그러면은 뭐 0이 여기 있고 x0가 여기 있고 당연히 x1은 그거보다 크겠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닫혀 있고 이제 그러면은 x는 x1에서 전별 수렴했으니까 아벨 정리에 의해서 0부터 x1까지 전부 다 유니폼리 컨버전스 해요.
근데 이미 x0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영역 x0에서도 당연히 유니폼리 컨버전스 할 거고, k라는 집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k에서도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x1이 0보다 작아도 0이 여기 있고, x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x0가 여기 있어도 x는 x0에서 전별 수렴하니까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아벨 정리에 의해서 x0에서 0까지도 유니폼리 컨버전스 하고, 그러면은 요거보다 작은 영역인 x0, x1에서도 유니폼리 컨버전스 할 거고, 마찬가지로 k에서도 요거보다 작은 데에서도 유니폼리 컨버전스 할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0이 요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더 뭐 안 써도 되겠죠. x0에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니까 요 전체에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할 거고, 마찬가지로 x1에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니까 0에서 여기에서도 유니폼리 컨버전스 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은 똑같이 x0, x1에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하고 k에서도 유니폼리 컨버전스 한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벨 정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한 점에서의 어떤 수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아쉽다기보다는 이 정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0에서 무한대까지만 0에서 r까지만 확장이 된다. 왜냐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r에서의 수렴성을 가지고 마이너스 r에서의 수렴성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아벨 정리가 어쨌든 최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orem 6.5.6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었던 거랑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6.5.6은 이제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an 이런 몇 급수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수렴을 하면은 미분된 거 또 각각의 점에서 수렴을 한다. 이제 각각의 점에서의 수렴하는 거를 알면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컴팩트 셋에서의 유니폼 컨버전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요 뒷부분은 우리가 새로 보여야 돼. 뒷부분은 이미 우리가 자동으로라기보다는 아벨 정리로부터 알고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거를 증명을 해야죠. 원래 있는 몇 급수가 수렴하면 미분한 것도 각각 그 점에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증명을 하기 전에 이 리마크를 한번 보면은 양 끝점에서는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R에서 수렴한다라고 해서 미분된 것도 R에서 수렴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정말 양 끝점이 주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리고 미분된 게, 그렇지만 만약에 미분된 게 어떤 x는 r에서 수렴하는 거를 알면은 아벨 정리를 잘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미분된 거가 이제 뭐 되는 그 어떤 미분된 거의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알면은 이제 뭐 미분된 것도 0부터 무한 r까지 이제 잘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리마크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제 6.5.6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뭐 연습 문제 6.5.5에 있다고 하는데, 연습 문제 6.5.5에
두 가지 뭐 A, B로 나눠져 있는데 A에서 보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S가 0과 1 사이에 있는 애다. 그러면 n 곱하기 Sn-1이 6개가 된다. 모든 n에 대해서. 이거를 보이래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S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n 곱하기 Sn-1이 0으로 갑니다. 이제 요게 좀 찝찝하면은 뭐 2분의 1 같은 거 대입을 하면은 얘 수렴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사실 0으로 수렴을 해서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 곱하기 Sn-1이 뭐 내가 원하는 숫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n이 잘 존재합니다. n이 라지 n보다 클 때. 그래서 라지 n보다 클 때는 전부 다 1보다 작고 나머지는 그냥 요것들의 맥스로 잡아주면 되겠죠. 뭐 1 곱하기 S의 n-1에서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얘랑 1 중에 더 큰 애를 라지 m이라고 잡아주면 이제는 n 곱하기 Sn-1이 n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괴인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B에서 이제 얘를 증명을 하는데 임의의 x가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숫자 하나 t를 고르는데 절대값 x와 t가 요 R 사이에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얘기를 해주는 게 절대값 x가 r보다 작은 거니까 요 사이에 t라는 숫자 하나를 낑겨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하나 골라서 증명을 하래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그래서 요 t를 하나 골라요. t를 하나 고르고 절대값 s를 t라고 t를 만들어내는 s 값을 하나 잡아주는데 이 s는 이고 s는 x와 부호가 같게 왜냐하면 절대값 x가 절대값 s보다 작은데 x랑 s가 부호가 이제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거나 반대죠. x, 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가 같게끔 s를 잡아줍니다. 이 되게끔 s를 골라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n은 0부터로 해줘도 되겠죠. 0부터 상관없는데 an 곱하기 sn을 생각을 해주면 sn-1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s분의 1 바깥으로 빼고 an의 sn인데 얘는 수렴해요. 그쵸? 왜냐면 an, sn 얘는 x에다가 s를 대입한 거니까 대입한 거고 우리는 이미 r까지는 전부 다 수렴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s는 뭐 여기 있으니까 얘는 수렴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an의 xn-1이 수렴하는지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an 곱하기 sn-1로 빼주고 나머지를 전부 다 뒤로 놔요. s분의 x에 n-1로 놔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를 부호가 같게끔 골라놨다라는 얘기는 s분의 x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운디드가 돼요. 왜냐면 s분의 x는 항상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에 의해서 A번에 의해서 얘는 바운디드가 됩니다. 이게 어떤 m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바운디드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m을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을 하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하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 수렴.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티어렘 6.5.7로 요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티어렘 6.5.7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요약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 fx가 어떤 구간에서 잘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A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사실은 미분 가능도 잘 된다. 거기 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오픈 인터벌에 대해서도 잘 미분이 된다. 이제 미분이 되면 궁금한 거는 이제 미분한 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f'x라고 쓰는 거는 턴 바이 턴 미분을 해주면 된다. 한별 미분. 이거는 뭐 턴 바이 턴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한 번 미분했는데 이제 미분한 애도 잘 보니까 얘도 몇 급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은 사실은 무한번 미분이 된다.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왜냐면 미분된 것도 몇 급수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어떤 fnx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몇 급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니까 몇 급수는 미분해도 몇 급수가 되죠, 그렇죠? 형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렘 6.5.7이 어쨌든 요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6.5절에서 했었던 얘기의 요약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1을 한번 살펴보면 6.5.1에서는 어떤 함수가 나와 있냐면 어떤 몇 급수가 나와 있냐면 gx를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이렇게 되는 애여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수렴 반경이 1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뭐 몇 급수 형태로 써 보면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n-1 제곱에 x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 뭐 비율 판정법으로 계산해 보면은 수렴 반경이 1이 되니까 적어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에서 수렴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절대 수렴까지 잘 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양끝점 확인해 보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1에서는 수렴하고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서는 뭐 발산하니까 정말로 수렴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x는 1 포함해주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수렴한다는 거 알면은 연속인 것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티어렘 6.5.7에서 얘기를 했던 게 얘가 어쨌든 수렴하기만 하면은 얘는 연속이 된다 그랬으니까 어떤 구간에서, 그리고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오픈 인터벌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연속 미분 가능까지도 되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제 확장이 잘 안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비율 판정법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정말로 이거 말고는 안 될까? 그러니까 수렴하는 x를 다 모은 게 모으면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깔려 있는 얘기는 이거 말고 다른 x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나? 서도 수렴할 수 있나?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 얘기죠. gx가 어떤 절대값 x보다 큰 쪽에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x 제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저 멀리에 있는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는데 뭐 편의상 양수로 x 제로에서 수렴한다고 해요. 에서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얘가 요점까지니까 수렴 반경이 적어도 아래 절대값보다 커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x 제로에서 모든 x 제로까지 여기에서 다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미 x는 마이너스 1에서 수렴 안 하는 거 알아요. 모순이죠. 그래서 1 바깥에서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지금 뭐 몇 개 안 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아마 6장 끝날 때쯤 되면은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 그때 연습 문제를 다 같이 한번 몇 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 문제를 많이 안 푸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셨으면 해서 저 좀 넘어가고 있고, 6장 진도를 다 나가고 6장 진도 다 나가고 나면은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연습 문제들 몇 개를 골라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6.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